출근길에 더현대를 막 이렇게 지나오면서 좀 진기한 풍경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일단 더현대 오픈 시간이 10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출근할 때 한 8시쯤에 막 사람들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아직 더현대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이 있는데요. 그 아이돌의 팬들이었습니다. 3시간 전부터 뭐 예약 대기 걸어놓고 계속 이 아침에 다른 분들은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압권 시작합니다. 요즘에 버튜버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한지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워낙 핫한 곳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어디냐면 바로 더현대 서울. 여기 이제 제가 출근길에 더현대를 막 이렇게 지나오면서 좀 진기한 풍경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일단 더현대 오픈 시간이 10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출근할 때 한 8시쯤에 막 사람들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아직 더현대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한 3-4시간 전에. 그래서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이 있는데요. 그 아이돌의 팬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가 많냐면 여기가 지금 지하 2층에 아직 오픈되기 전 곳인데요. 웨이팅 존인데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많냐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시간 전부터 뭐 예약 대기 걸어놓고 계속 이 아침에 다른 분들은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오픈 스튜디오 앞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거기 이제 줄을 쓸 만큼, 그 앞을 이렇게 줄 쓸 만큼 워낙 많은 인파들이 모인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어제까지 이 더현대 서울 5층에서 이 플레이브 팝업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 1000평 정도 규모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대형 이벤트였는데, 일단 플레이브라는 아이돌이 4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한 기념으로 팝업이 열린 거였고요. 이렇게 팬들이 입장해서 전시를 관람하기도 하고 체험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 VR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팬들이 직접 이제 플레이브 세계관을 좀 체험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막 입틀막 하고 이런 거 보이시나요? 사진으로 보면은. 어머.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선공개 곡이라고 흥흥흥이라는 선공개 곡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VR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이 가까워서 이렇게 손을 뻗기도 하고 막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막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팬들이 막 이렇게 입틀 막 하고 이러면서 막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몰입감이 사람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사실 이 풍경이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1000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팝업의 평수랑은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왠지 이 1000평의 팝업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팝을 해봤었어요? 예전에 여기 이제 지드래곤이 오랜만에 신규 앨범을 발매했었을 때 여기 이 공간에서 팝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에스파나 세븐틴 같은 정말 우리가 말하면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아이돌들이 했던 공간이거든요. 팝업을 진행했던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이 버추얼 아이돌인 플레이브가 이제 이번에 이벤트를 한 거죠. 근데 한 몇 년 전에도 한 300평대 규모의 팝업을 진행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는 한 1200평, 그래서 한 4배 정도 큰 규모에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이한 풍경이라고 사실 볼 수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몰입되고 저도 입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재밌고, 이게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VR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보고 만지고 이런 거를 다 체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존의 산업의 관점 자체가 사실 너무 올드한 거 아닌가라는 요즘 평을 많이 하는데요.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관점이 늙은이다. 그쵸. 올드하다 이제는. 그건 늙은이다. 왜냐면, 이걸 실체가 있다고 해야 당신은 젊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목격하는 게 단순히 뭐 아이돌의 인기 문제가 아니고요.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엔터테크라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플레이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메타버스를 가장 먼저 인지를 해요. 네.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어떤 가상의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뭐 체험을 하고 이런 거라서 버추얼 아이돌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두 개의 관점이 약간 다른데요. 왜냐하면은 메타버스는 좀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용자가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활동을 하고 뭐 콘서트도 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뭐 그걸로 출석 체크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엔터테크라는 거는 IP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의 핵심은 공간이 아니라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그 서사랑 감정이 굉장히 좀 많이 공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플레이브라는 이 그룹은 2023년에 데뷔한 버추얼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요. 사실 겉으로 보면은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보여요. 네. 이 캐릭터 자체가.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실제 사람이 실시간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목소리를 구현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모션 캡처로 움직임을 구현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라이브 라디오에 출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팬들이랑 즉각적으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요 채팅을 보면 막 실시간으로 팬들이 가수들이 말을 하면 막 채팅이 올라오고요. 네. 막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이제 막 야 오빠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실제 가수들이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처럼 이제 방송이 되고요. 또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제제라는 이 멤버예요? 아니요, 이제 제제라는 그 일반인 그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분이랑 이제 이 멤버랑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화면이 약간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뭐 편집으로 됐겠죠. 근데 이게 실제 티키타카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가 뒤에 배경이랑 함께 좀 이번 앨범 컨셉을 설명해줘 하면은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가능한 이유가 모션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이제 캐릭터를 씌운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 티키타카가 되고 실존 인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실 떠올려 보면 우리가 실존하는 아이돌이라고 해서 네. 그럼 우리가 실존했을 때에는 그 사람과 이야기가 가능해져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실질적인 물리적 터치가 가능해야 돼요. 하지만 실제 아이돌도 우리는 물리적 터치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통은 가능하지만 물리적 터치는 불가능한 건 실제 아이돌과 그 다음에 이런 그 뭐라 그랬죠? 플레이브 아이돌, 같은 네. 버추얼 아이돌과 다를 게 없네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티키타카가 다 되고 네. 이 그래픽 자체가 일단은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냥 캐릭터만 있을 뿐 아이돌과 똑같은 네. 거네요. 네. 어차피 실제 하는 아이돌도 나는 어차피 못 건드려. 그렇죠. 누가 건드릴 수 있어. 가까이 가면 경원들한테 다 막히는데. 그렇죠. 그러면 평면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것과 멀리서 3D로 보는 것과 이 영상 안에서 이들을 보는 것과 사실상 차이는 없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연예인들도 부캐라는 표현을 쓴 지 좀 몇 년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로 그냥 일반 사람들 위에 그 한마디로 캐릭터를 쓰고 활동하는 아이돌이다. 그러니까 약간 펭수 같은 느낌인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버추얼 아이돌이 특정 플랫폼에 이제 종속되지 않고 뭐 유튜버 라이브나 음악 방송, 오프라인 팝업이나 콘서트까지 되게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플레이브가 고척돔에서도 콘서트를 열었어. 네. 그래서 그만큼 버추얼인데 음악 방송 1위까지 하는 모습을 또 보이면서 정말로 팬덤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음악방송 1위는 그 밤양갱 비비의 밤양이요. 네. 이 노래를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긴 해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반이 아니라 IP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제 메타버스랑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도권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메타버스는 일단 사용자가 주인인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 안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건데, 엔터테크 같은 경우에는 창작자가 설계한 그런 경험을 소비자가 같이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차이가
기존의 그 메타버스가 사실 대중화에 많이 좀 실패했다고 많이 평가를 받는데 네. 이런 이유가 이제 사용자가 직접 놀아야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엔터테크가 굉장히 좀 앞서가서 대중들의 흐름을 잘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업 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전 세계 이 버추얼 시장 규모가 2020년도에 이제 1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30년에는 5,275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756조 정도 급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K-팝의 넥스트 시장은 어디냐 했을 때 네. 버추얼 아이돌로 이제 가장 많이 꼽기도 합니다. 버추얼 아이돌은 혹시 플레이브 하나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아, 그렇죠. 제가 플레이브는 그래도 들어봤는데 다른 버추얼 아이돌은 사실 못 들어보긴 했거든요. 잘 뭐 있긴 있다는 건 네. 알고 있어요. 왜 플레이브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버추얼 아이돌이 그 새로운 개념은 아니군요. 몇 년 전부터 있었고 일본의 이 왼쪽에 사진 보면은 하츠네 미쿠라고 네. 그 첫 버추얼 아이돌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본 아이돌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오른쪽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그 버추얼 아이돌입니다. 네. 국내에 이제 카카오랑 넷마블이 합작해서 만든 메이브라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까지 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버추얼 아이돌이 있는데 사실 수년 전부터 이렇게 많은 시도가 이어져 왔었는데 잘 안 됐던 부분은 이런 버추얼 아이돌은 기술의 관점을 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얼마나 실제 인간과 비슷한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 포커스를 뒀었는데 플레이브는 아예 예외적으로 사실 딱 이미지만 봤을 때는 그냥 만화 캐릭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플레이브의 그 이미지를 봤을 때 네. 저 제재화했던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우와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과 정말 비슷했던 캐릭터를 갖고 있는 버튜버는 오히려 인기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게 정말 그냥 2D 만화 같은 이 플레이브는 오히려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술이 판가름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미가 약간 사라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불안정성이 더 먹혔다 이렇게 플레이브를 보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의 모션을 따라하다 보니까 오류들이 많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화면 보면은 오류 모음집이라고. 근데 이게 입덕을 할 때 이 플레이브한테 입덕을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상. 그러니까 이게 좀 뚝딱거리거나 뭐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웃기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화면으로 실제 플레이브 캐릭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연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연기잖아 사실. 네. 근데 연기를 하면서 좀 모션이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발이 이상하게 뭐야? 나오거나 목이 여기 밑에는 막 돌아가거든요. 네. 이런 게 좀 이상하게 하면은 옆에 막 멤버들이 막 툭툭 쳐요. 돌아오라고 막 기계 치는 것처럼 막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포인트들이 팬들이 보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고 이 실제로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좀 재미 요소, 예능 요소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가상 아이돌은 딱 정형화돼 있고 기계처럼 보이는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네. 약간 인간미가 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완벽하려고 한 그 기술적인 도전이 네. 오히려 인기를 좀 못 가져가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뭐 팔다리 휘는 오류나 아니면은 사실 외형이 이제 디지털이지만 이런 창작의 주체는 좀 인간이다. 이런 점이 이제 팬들에게 가장 진정성이 와닿는. 그래서 다른 버추얼 아이돌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인기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멤버들이 5명인데요. 네. 여기 멤버들이 실제로 이 앨범 수록곡들을 제작하고 작곡 작사도 다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그냥 사람이 정말 참여해서 이 멤버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고 하는 것보다 보니까 다른 뭐 아이돌이랑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팬들이 가장 관심 있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진짜 캐릭터를 쓴 아티스트일 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버추얼 산업의 가장 큰 장벽이 이질감이거든요. 네. 인간이랑 너무 똑같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아예 2D 형상으로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2D인데
이제 3D로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많이 낮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플레이브는 다른 버추얼 아이돌보다는 2D랑 3D의 중간 지점을 잘 찾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타쿠 문화라고 하면은 사실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K-팝이랑 잘 접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세계관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본인 입으로 나는 지구인이 아니다. 외계인이다. 네. 왜냐하면 그 아스테룸이라는 다른 우주 세계에서 왔다고 이분들이 직접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공중부양도 되고요. 네. 그 슈퍼맨처럼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네, 그런 게 다 예능에서 보여줍니다. 막 개인기 있어? 너 뭐 아이돌들한테 개인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저 공중부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개인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팬들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좀 이 다른 우주 세계에서 왔다는 게 가짜가 아니고 그냥 제3세계에서 실제 존재하는 어떤 외계인 생명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무한하네요. 네, 맞습니다. 경계가 없네요. 진짜 공중부양도 되고 슈퍼맨처럼 날을 수도 있고 마술도 할 수 있고 뭐 이건 진짜 요술까지도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되게 재밌다. 그리고 이제 너무 공감 이입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꽤 돈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건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사실 됩니다. 돈이 되니까 이제 이 시장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 제가 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글로벌 버추얼 인플루언서 시장이 2024년 한 8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60조 정도로 성장률이 연평균 40%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돌뿐만 아니고 사실 버추얼 시장 뭐 광고나 뭐 게임 뭐 다른 AI 산업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포함을 해서 봤을 때는 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수천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거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버추얼 아이돌은 일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디지털 IP 기반 경제 일부로 보면은 훨씬 더 유동성이 크고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한국 버추얼 시장도 지금 금융 광고, 은행 광고 같은 걸 보면은 버추얼 아이돌,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뢰도가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돌이 만약에 어떤 사고를 쳤다 이러면은 바로 또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한은행에서도 그 버추얼 아이돌을 이제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의 한 플랫폼의 이제 일부분도 버추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한국도 2024년에는 2,500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3조까지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성장률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연평균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진짜 인기 있는 버추얼 아이돌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브가 가장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인기가 많냐 하면 올해 플레이브 실물 앨범 판매량이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밀리언셀러는 다른 뭐 여자 아이돌 그룹들도 좀 달성하기 힘들다고 해요. 이 100만 장을 앨범을 판매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최초로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가 100만 장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고 전에도 해서 또 경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이제 팝업 스토어의 객단가도 일반 아이돌 팝업보다 한 1.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더현대 팝업을 갔었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VR 이제 이거를 보려고 하고 그리고 팝업 곳곳에서도 사실 좀 신기한 게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사인, 네, 이제 실물로 와가지고 사인을 한 거죠. 플레이브가 왔다고요? 네, 실제로 와서 여기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이제 인증샷 사람들이 이제 팬들이 왔으니까 이제 인증샷 갖고 사진 찍고 하는 거죠. 플레이브가 어떻게 왔어요? 이게 사인이 있으니까 잠깐만.
실제로 와가지고 사인을 한 거죠. 네. 플레이브가 어떻게 왔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2D가 어떻게 왔어요? 2D가 여기 어떻게 왔어요? 다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이제 외계인이다 보니까 제3 공간에서 이제 와가지고 사인을 하고 저희 이제 실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인을 실제로 하고 갔다. 네. 사실 이게 뭐 냉정하게 말하면 프린트아웃을 한 거죠. 프린트를 한 건데 네. 어차피 이분들은 가상 공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프린트아웃 하는 것 자체가 반감이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실제 아이돌이 만약에 본인이 사인을 해줘야지 팬들이 있는데 프린트된 거 이렇게 나눠주면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어차피 가상 공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프린트아웃된 거 나눠줘도 이분들이 직접 사인한 거라고 보면 되니까. 그렇죠. 와, 이게 사인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거 되게 편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도 좀 찍어 왔는데 네. 그 버추얼 아이돌이 이제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화면에 나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래요. 네. 근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실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규모의 경제가 네. 돈이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누적 조회수가 4억 회를 넘었다고 해요. 와. 정말 많이 사람들이 보고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팬 소통을 꾸준히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트래픽도 이제 꾸준히 유지가 돼요. 와, 근데 아까 모션 캡처 같은 걸 쓰고 이제 캐릭터랑 동기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 초반에 비용은 좀 많이 들겠네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 캐릭터를 구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기술적으로 모션 캡처 시스템이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는 거나 그리고 사실 이거 다 인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력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술적인 인프라 측면에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IP로 하나 성공을 했다 하면은 이게 구조가 아예 딱 처음부터 만들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산업을 입힐 건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다는 게 사실 현실 이제 실제 아이돌이 겪는 뭐 어떤 사생활 논란 네. 이런 것도 절대 없고 왜냐하면 이 모션 그래픽 뒤에 있는 이 분이 네. 어떤 사고가 났다 사고가 해도 나면 네. 사실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어디 이제 법적인 문제로 해서 뭐 못 나오는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네. 사실은 그냥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 압도적입니다. 말한 것처럼 뭐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뭐 게임이랑 굿즈, 뭐 디지털 콘텐츠, 뭐 AI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개 비용이 어느 정도 초기 투자가 딱 했다 하면은 이 캐릭터를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이 동일한 캐릭터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다 보니까 추가 비용 대비 수익 증가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만 봐도 우리 아이돌 머리, 옷, 그다음에 관리, 피부 관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가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아이돌이 만약 어떤 음악 중심에 이제 나온다 네. 하면 음악 방송을 한다 하면은 거기 막 시간을 한 이틀 멤버들이 많으면 이틀 동안 헤어 메이크업 받고 뭐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참가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한 명이 딱딱딱딱 기술적으로 이 옷 입히고 하면은 네. 그런 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투자 비용 대비 수익 폭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도 안 들겠네요. 아,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네. 네, 그쵸. 이제 막 요즘 H.O.T나 이런 분들 하면은 이제 같이 팬들도 나이 먹는다 막 이러면서 또 네.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돌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영원히 늙지 않는 오빠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니즈가 많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디지털 존재라는 이런 특성이 그런 일반 아이돌들보다 희소성을 더 많이 만들고 이제 또 그런 게 이제 소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단순히 이제 플레이브의 성공이 좀 기술이 좋아졌다 이런 말로는 설명이 되기는 어렵고요. 사람들이 이제 실체 유무보다는 소통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거에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플레이브 멤버의 이제 예준이가 만약에 내 이름을 불러준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실제 아이돌들이 하는 거랑 똑같다 보니까 네. 오히려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라고 믿는 거고요. 그래서 플레이브가 뭔가 물리적으로 만날 수는 없다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보겠지만 사실 팬들이 느끼는 그런 감각이나 어떤 공유하는 감정 같은 거는 실제 아이돌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물리적으로 만나봐야 우리는
2D, 3D로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뭐 아이브 아니면 RM 만난다고 해서 그분하고 뭐 악수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 뭐 가끔 할 수는 있겠지. 네. 거의 없어요 그런 거. 그러면 저 멀리서 3D로 보는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3D로 보는거나 아니면 뭐 2D로 보는거나 여러분들 화면에서 2D로 보는 거 크게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투자업계에서는 많이 이제 넥스트 K-팝으로 이 시장을 많이 노리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 버추얼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면 이게 스타트업 23세기 아이들이라는 스타트업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설립 2년 만에 카카오벤처스나 디캠프 같은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40억 규모의 이제 시리즈 A를 받았고요. 여기가 이제 왼쪽 보면은 위고6라는 아이돌입니다. 네. 이 친구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유튜버를 하나 이제 만들었는데 이 유튜버에서 실제 요리하는 모습 아니면 먹방하는 거, 춤추는 이런 아예 콘텐츠 자체를 다양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소비가 또 잘 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팬들이랑 팬미팅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니즈가 앞으로는 많은 시장일 것 같아요. 와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네. 사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근데 얘기 네. 듣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물리적 실체와 가상 공간의 캐릭터를 분할해서 생각했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는 물리적 실체를 영상이나 내지는 그 어떤 뭔가에 우리가 보기만 했지 실제 제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나 아니면 이 가상현실에 존재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이들이나 버튜버나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리고 이제 좀 사람들이 실제 아이돌이라고 이분들을 이제 많이 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인신공격이나 악플 같은 게 달린 거예요. 네. 이분들한테, 이 플레이브 멤버들한테. 근데 실제로 작년에 한 멤버당 10만 원씩 줘라 이러면서 판결이 나게 됐어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사회가 좀 천천히 이 버추얼 아이돌을 사회의 일부분으로 K-팝 아이돌 문화에 좀 많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버추얼 아이돌, 버튜버를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분들 가장 많이 꿈꾸고 있는 게 하나도 안 유명해서 그러니까 정말 안 유명한데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난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분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네. 유명해지면 뭔가 이렇게 욕도 먹을 것 같고 뭔가 악플도 달릴 것 같고 그게 제일 두려운데 버튜버가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나인지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난 제일 부자야. 이런. 그래서 그쵸.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굉장히 그 버튜버가 뜨고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현상인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 한지원 기자가 정말 참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